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전에 광고하고 갈게요. 승무위키 사무실 이곳을 빌려드리는데요.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 제외하고 사무실이 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고요. 저희가 위치한 곳은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가든파이브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장지역으로 오시면은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한 아주 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좋은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런 팟캐스트 녹음실이 홍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나 성남 이런 하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네. 그래서 네. 오고 싶으신 분들은 DM을 보내주셔라. 네. 네, 이메일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네, 순간 한호흡 챌린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제 기분 탓인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해외로 넘어간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녁 공식 인스타그램, 이 토트넘 공식 인스타그램에 양민혁 선수가 첫 적응 훈련을 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 합성이네. 근데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넘어가서 이 토트넘의 기괴한 축구를 좀 더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연 기대가 좀 기대, 되는데 네. 브레넌 존슨을 제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K리그에서 이 프로 데뷔하거나 유스를 거치면서 성장한 선수가 사실 이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처음이다. 그쵸, 네,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이 유스 레벨을 좀 해외에서 네. 많이 그쵸. 했고, 아예 함부르크에서 데뷔를 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박지성 선수는 J리그에서 많이 네. 하시다가 가셨고, 그 도퍼플 상가 있었다가. 네네. 그리고 이강인도 그런 케이스죠.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발렌시아. 사실 발렌시아 유소년이었고, 와, 다 그러네. 네네. 그런데 지금 양민혁 선수는 K리그 출신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받고 네. 네,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토트넘 정도의 클럽으로 간 게 그죠? 거의 뭐 그렇죠. 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심지어 이렇게 어린 선수가. 네, 그래서 이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진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보여주고 이제 토트넘으로 떠났는데 이 양민혁 선수와 더불어서 좀 다른 어린 선수들은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이 양민혁 선수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양민혁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06년생. 네, 굉장히 어린 나이. 진짜 어리다. 네, 06년생이니까 만 나이로 17세, 18세 이 정도 되겠고. 저보다 한 살 어리죠. 네, 한국 와. 나이로 19살. 고3. 네, 그러네. 형섭님보다 한 살이 어리니까. 네. 와, 진짜 어리다. 네, 굉장히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고 강원 FC에서 이제 2024년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 중에 최고 이적료라고 합니다. 야, 약 400만 유로, 60억. 아, 야, 60억이면은 대단하네요. 김경훈 지사가 정말 네. 거래를 그렇죠. 훌륭하게 했네요. 그래서 현재 토트넘 유소년 팀에서 훈련 중이고 1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민혁 선수 토트넘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예상 한번 해봅시다. 저는 뭐 어쨌든 겨울에 영입된 선수인 만큼 뛸 네. 기회가 찾아온다고 봐요. 분명히 FA컵이나 어쨌든 FA컵도 제가 알기로는 하브리그 팀을 만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 뭔가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네,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우측 윙 자리가 지금 토트넘의 고민인데 네, 만약에 그런 경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다면 리그 출전도 노려볼 만한도?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측 윙 상황을 고려한다면 꿀릴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리고 이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선수들을 보통 좀 직전감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바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양민혁이 K리그에서 이제 딱 눈에 띌 수 있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 조금 다른 K리거들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일단 엄청 돌진적이에요. 맞아. 진짜. 과감하죠. 그냥 일단은 해보자 그 마인드거든요. 젊음의 패기. 네, 근데 저는 이게 엄청 해외 나가서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이제 토트넘처럼 이제 수비 축구만 이제 공격 축구를 할 찬스가 많은 팀에서는 사실 네. 이 장점을 엄청 살리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토트넘 경기를 아마 다들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네. 윙어들이 엄청 빨라야 돼요. 그리고 어. 드리블도 간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양민혁이 저는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이는 조금 걱정이 돼요. 일단 06년생이랑 조금 어린 나이. 다만 네. 유스팀이나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A컵, 하울리그 팀들하고 경기하다 보면은 네. 적응하고 하다 보면 저는 토트넘에 금방 음. 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강원이 올 시즌에 보여줬던 축구도 좀 이런 류의 맞아요. 축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백 올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공격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도 적응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네. 또 이게 걸리는 거라면 사실 어린 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어린 나이에 해외로 떠나는 거 굉장히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적응 문제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네.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인데 그죠? 거의 뭐 이제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네. 왕고가 네. 내 동양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우리 14살 형님인데. 네, 그렇죠. 14살 형님 게다가 국가대표팀 주장, 토트넘의 아. 주장. 그리고 양민혁 선수에게는 사실 축구 선수로서 꿈의 선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꿈의 선수고 그리고 네. 같은 윙어 선수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도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네. 그러다 보면은 양민혁 선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배준호 선수 스토크시티에서 03년생의 배준호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준호 네. 선수. 그렇죠. 네. 스토크에서 일단 뭐 점점 이제 뭐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저는 그냥 무조건 주전이라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일단 뭐 배준호가 가진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네. 특히 멀티 포지션 미드필더, 공미, 수미, 중미 다 볼 수 있고 특히 왼쪽 윙어도 가능하다는 점 그게 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패스 플레이가 되는 동시에 드리블도 가능하다는 점 그게 큰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 축구를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배준호 혼자 축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배준호 선수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길 또 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는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인데 우리 네. 아들. 네, 04년생 성남 FC 출신, 성남의 맞죠. 자랑. 2023년에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U20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쵸. 보여주면서 한국 수비의 차기 핵심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브렌트포드 B팀에서 활약하면서 1군 데뷔를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9월 18일 레이튼 오리엔트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네. 13분 동안 교체 출전을 하면서 1군 데뷔는 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리그 경기 리그 출전 경기를 없지만. 네. 못 뛴 거죠. 네. 네. 근데 일단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성남 이제 사는 사람으로서 김지수를 좀 보기도 했고 네. 사실 저희가 김지수라는 선수를 이제 전 국민들이 알게 된 게 저는 여기 말한 U20 월드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네. 김지수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좀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졌는지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브렌트포드라는 무대를 가서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약간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B팀에서 꾸준히 나오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좀 더 경험을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네. 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김지수 선수가 거의 한 프로 생활을 한 6개월 하다가 네. 이적을 한 사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브렌트포드 2년 차인데 아직 좀 1군에 자리를 못한 모습을 보면은 네. 좀 이럴 거면 한국에 좀 남아서 오히려 더 어린 센터백이고 네. 이렇게 경기를 좀 많이 뛰면서 네. 경기 감각을 익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렇죠. 한 근데- 시즌 정도만이라도 더. 네. 네. 그래서 좀 아깝지만 네. 어쨌든 현재 브렌트포드 B팀에 뛰고 있고 경기 명단에는 계속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브렌트포드를 보면은 네. 1군과 이제 B팀을 같이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명단을 왔다 갔다 변화를 주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봐서는 팀의 플랜에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언젠간 주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이제 브렌트포드의 팀 사정상 뭔가 계속해서 김지수 선수한테는 계속 센터백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어디 영입이 되고 네. 갑자기 또 센터백 선수 부상을 대비해가지고 김지수를 넣었는데 네. 뭐 아시안컵 때문에 출전을 못 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불상사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수 선수한테 좀 불운한 브렌트포드 생활이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좀
덜 풀리고 있다. 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보통 이제 서브 자원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지수는 세컨도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선발 선수가 빠진다 해도 지금 세 번째 선수가 이제 들어를 가는데 거기서도 다른 선수를 쓰는 느낌. 그렇죠. 뭔가 믿음이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워낙에 어린 선수기도 하니까 네. 또 네. 김지수 선수도 04년생 한국 나이로 치면은 21살. 좀 예, 어린 나이고 뭐 해외 만 나이로 따지면 20살, 19살 이 그렇죠. 선수니까 네. 근데 이 선수 이런 어린 선수는 딱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잘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고 그때까지 멘탈 잘 관리하면서 잘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할 것 기다리는 게 네.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어쨌든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특징상 네. 한 번 실수하면 실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어린 유망주보다는 네. 좀 베테랑한테도 기회를 주는 맞아요. 게 음. 제가 감독이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지수 선수가 좀 이렇게 좀 출전을 못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인으로선 좀 아쉽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선수는 좀 더 잘 풀려서 경기를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양현준 선수 셀틱에 있는 선수고 02년생 FC 강원 FC에서 2023년 셀틱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35억 원. 빠른 돌파력과 득점 능력을 바탕으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양현준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셀틱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죠? 셀틱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조금 약간 서브 자원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와요. 네. 근데 보면 또 나와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워낙 셀틱이라는 팀 이상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네. 거기 주전 선수들 너무 확고해요. 그러니까 양현준이 그러니까 못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잘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근님 말씀처럼 네. 혹시 다른 팀 가려면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껴요. 어. 그냥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다른 팀 좋은 팀 그래서 네. 뭐 네덜란드 가면 리그라든지 뭐 그렇죠. 충분히 다른 리그를 갈 수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정말 임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렇죠. 오히려 더 임대가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권혁규 선수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이나 이럴 때 임대를 통해서 맞아요. 가치를 또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가장 좋은 수단이겠지만 아니면 임대나 이런 것을 통해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게 네. 어쨌든 국가대표팀이나 이런 데 승선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오현규 선수는 이제 KRC 행크에서 뛰고 있는 2001년생 선수고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셀틱으로 그렇죠. 이적한 뒤에 2024년 올해 여름에 벨기에 행크로 네. 이적을 했습니다. 피지컬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입지를 다지는 중이고 벨기에 컵에서도 역전승을 이끌면서 네.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는 오현규입니다. 오현규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오영규가 어떻게 보면 그 양현준이 이제 제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팀을 떠나서 물론 조금 더 다른 작은 팀이더라도 일단 팀을 떠나서 자신의 이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기용해주는 그 팀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오영규가 어떻게 이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네. 에이전트가 진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오영규 플레이스타일하고 너무 잘 맞아요 팀이. 아 행크가. 네, 진짜 딱딱 들어갔거든요. 진짜 네, 네. 퍼즐 진짜 마지막 한 조각 딱 그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수원 삼성 팬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오영규 팬으로서도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행크에는 주전 공격수가 또 따로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 리그 10골을 넣는 공격수가 있는데 네. 감독 입장에서 얘가 부상 안 당하는데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오영규 선수가 조커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조커로 출전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 맞아요. 오영규 선수거든요. 네. 주전으로 갈 수 있는 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생각이지만 네. 부상 당하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팀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경기를 보면서 행크가 네. 뭐 오영규 선수 스타일은 잘 맞는 저돌적이고 이런 팀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아쉽다. 앞에 한 선수가 있는 게 이거 너무 그쵸. 아쉽다. 딱 주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제일 네. 좋으니까. 네, 어린 선수는 많이 뛰는 게 그냥 네. 자산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서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현규 선수 셀틱에 있을 때 제 아는 지인이 그 몇 번 봤대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인 식당에서 일하는데 네.
몇 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와. 자신감이 넘친다고. 역시 네, 사람 그래서 자체가 그쵸. 네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행크에서도 좋은 모습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슈타인 킬에서 뛰고 있는 박규현 선수, 2001년생의 울산 현대 출신, 울산 현대 유스 출신 선수입니다.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진출을 한 이후에 2022년에 홀슈타인 킬로 이적을 했고요. 독일 2부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 소화하면서 주전 풀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박규현 다만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후반기부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주전에서 밀렸고 네. 결국에는 이제 부상까지 이제 막 겹치다 보니 아예 진짜 완전 밀려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전으로 이제 이적으로 왔죠. 네, 저는 사실 박규현이 전 조금 다른 클래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독일 2부였지만 어쨌든 거기서 보여줬던 것도 있고 사실 박규현이 국가대표에서도 가끔 뽑혔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같이 트레이닝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서 엄청 잘했대요. 그러니까 음. 이 선수가 엄청 다부진데 일단 그 몸을 잘 쓴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그 몸을 잘 쓴다는 게 네.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규현이 사실 대전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요. 대전에서 이제 박규현이 떠오를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규현 선수는 일단 해외 리그에서의 이 생활을 좀 마치고 그렇죠. 한국으로 다시 리턴한 케이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상빈 선수, 이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2002년생 선수고요. 수원 삼성에서 2022년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내리에 각인이 됐었던 그렇죠. 이 정상빈 선수인데 스위스 리그에 있는 그라스오퍼로 임대를 떠났다가 2023년 3월에 미국 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시즌 한 골, 그리고 팀의 리그컵 8강 진출에 기여를 했고 2024 시즌에는 6골을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이 정상빈 선수입니다. 이 정상빈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제 주위에 네. 미국으로 이제 축구를 하러 가려는 이제 친구가 있거든요. 하나.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미국으로 딱 이제 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정상빈을 보고였어요. 오. 원래 그 친구가 사실 이제 독일 유스 팀에서 뛰던 선수였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온 케이스거든요. 네, 했는데 사실 선택지가 이제 유럽으로 다시 가거나 네. 아니, 미국으로 가자 그건데 정상빈을 보면서 일단 키는 사실 정상빈이 굉장히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래도 거기서 싸울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축구하고 유럽 축구하고 또 보면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의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정상빈 스타일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걸 보면서 그 친구도 약간 정상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상빈 때문에 사실 미국 간 친구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MLS가 사실 선수들의 이제 그 네임 값에 비해서 돈도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그 선수 대우가 엄청 크다고 해요. 복지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났을 때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상빈이 계속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 그러니까 이 팀에서 엄청 좀 적응을 잘한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이 팀에서도 굉장히 정상빈을 잘 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에 아시안이 정상빈 하나 있고 그 유스 팀에 한 친구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둘을 엄청 잘 챙겨준대요. 음. 정상빈 때문에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것 때문에 저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적으로 우리가 맨날 유럽 축구 많이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날 대우해주는 팀, 또 이 조건이 좋은 팀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솔직히 사실 아시안이 해외를 나왔을 때 대우하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더군다나 그 스포츠라는 그 한계를 생각하면은 예.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호. 정상빈 선수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계속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빈 선수처럼 잘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 뭐 우리 양민혁 선수처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선수들도 있어요. 뭔가 그렇죠.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라든지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을 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K리그 경험의 아하. 부족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거 어떤 이야기죠?
일단 뭐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지수 선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프로 무대라는 건 사실 그 고등학교나 아니면 유리그 네. 거기랑 또 달라요. 음. 그러니까 프로리그는 진짜 왜 프로냐면 거기서 진짜 0.2% 선수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볼 차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네. 여기서 사실 6개월을 잘한다고 저는 그 선수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 김지수 선수는 6개월을 뛰었다고는 하지만 그때 U20 월드컵도 맞아요. 막 갔다 오고 해서 사실상 뛴 기간이 저는 4개월도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진짜 동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짧은 기간에 저는 보여줬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를 안 하는 게 그때는 선수들 진짜 미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주전 먹어야 되지, 그죠. 증명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아무리 주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나이면 이제 슬슬 서브라도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될 나이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솔직히 누가 대충 하겠어요. 아니 누가 진짜 눈 안 씹히고 하겠어요. 네. 근데 그 이른바 반짝이라고 하죠. 저는 네. 그것도 네. 사실 김지수 선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선수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초반에 이제 막 10대 후반에 정말 많이 각광을 받고 네. 신성이라 주목을 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선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프로팀이 사실 뭐 축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다른 문제가 느낀 게 어떻게 보면 프로팀에서는 단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뭐 어렸을 때 이제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뭐 기숙사에서 살거나 그랬겠지만 또 프로는 다른 무대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진짜 대선배들하고 엄청 같이 주전 경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단지 그걸 티를 안 낼 뿐. 네. 근데 거기서 가진 전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과연 그 6개월 진짜 단기간만 있었던 선수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K리그에서 사실 프로의 경험을 쌓아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땅에서 그런 경험을 쌓아도 힘든데 네. 해외로 바로 진출을 했을 때 어려움이 더 클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시스템, 이게 유럽 축구와의 좀 차이가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가 네. 아까 말한 이제 그 미국으로 축구하러 간다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잠깐 한국에서 이제 조금 축구 그걸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걔가 이제 바로 해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뭐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오. 유럽에서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K리그에 맞춰진 그 유스 시스템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법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과의 이제 의사소통 그것도 달라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럽으로 나가면 그것도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K리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해외 리그 훈련을 하면은 몸도 그거에 안 맞춰져 있는데 그거에 팀을 거기서 어떻게 도와드리겠어? 훈련 못 하는데. 그죠. 그거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하던 축구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적응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고 높은 수준의 이런 육체적인 부담이,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 선수들이 어쨌든 피지컬이 굉장히 맞아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것을 선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저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육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시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백인들이나 흑인들보다 사실 신체적인 게 딸리잖아요. 근데 사실 축구는 어떻게 보면 몸을 쓰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밀리고 그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육체적으로 밀려면 그거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선 얘가 어차피 그러면 대회 나가거나 경기 뛰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또 밀릴 텐데 어떻게 쓰겠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도 엄청 빡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순간적으로 쏟는 힘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럽 축구 훈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도 어린 나이에 갔을 때 좀 힘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지속적인 주전 경쟁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이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해외에 갔을 때 적응하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랑 조금 연관이 되죠. 사실
어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정신적인 게 다 발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쵸. 이야기가 그렇죠. 네, 이 물- 정신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물론 아무리 뭐 20살이 지났다 해도 사실 그 나이면 아직은 약간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한테 의지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해외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보통 혼자 나가요. 아니면 그냥 에이전트하고 나가든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게 되면 사실 외국이잖아요. 네. 말 안 통해. 네. 그렇다고 거기 사람들이 뭐 챙겨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이에서 주정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네. 축구해야 돼.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한테 지금 너 내일 당장 유럽으로 한 달 동안 자유여행 떠나라 이렇게 하면 약간 막막하거든요. 그쵸.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갑자기? 좀 무섭고 네. 맞아요. 약간 위험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쵸. 뭐 소매치기 뭐 막 그리고 뭐 동양인 차별 이런 그쵸. 것도 많이 들어서 우리 여행 가라고 해도 무서운데 네, 거기서 살고 네. 훈련도 하고 축구도 네, 네. 하고 네, 주전 네. 경쟁에서 이겨내라. 그러니까요. 어? 정신적인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실 이때 가는 선수들 대부분 거의 다 이제 프로팀 경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까 프로팀 경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쟁 속에서 그 생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에이전트들의 역할인데 그게 네.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타 팀으로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손흥민 선수는 주전으로 뛰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선수들은 바늘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는 맞아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주전 경쟁도 신경 써야 되고 팀에 녹아들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해외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다 부담으로 좀 넘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리그 간의 격차가 있다. 맞죠. K리그에서 뛰는 것과 유럽에서 뛰는 건 당연히 다른데 K리그 경험도 없으면 네.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K리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막 K리그 유스 팀들하고 막 해외 유스 팀들하고 막 경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네. 그 뭐지 볼 차는 거는 네. 이제 확실히 어릴 때는 K리그가 예뻐요. 국내 축구 팀들이. 네. 근데 피지컬이나 그런 게 엄청 딸려요. 네. 근데 해외 가면은 프로 팀들은 일단 볼 차는 것도 잘하는데 피지컬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격차를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전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K리그에서 사실 아무리 전술이 세부적이어봤자 얼마나 세부적이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해외 팀들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 팀들 가면은 선수들한테 약간 저희가 막 야구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수를 다 외워야 한다잖아요. 와. 해외에서는 그 유스 선수한테 그걸 외우게 시킨대요. 근데 그게 사실 국내에 있다 거기 가서 하면 그것도 엄청 힘든 일이죠. 그렇죠. 뭐 언어도 안 통하는데. 네. 언어도 안 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한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 선수가 K리그나 아니면 그냥 바로 유럽으로 넘어갔을 네.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K리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공 케이스들이 이제 이강인, 손흥민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 성공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 케이스 보면 사실 네. 해외에서부터 자랐어요. 맞아요. 냉정하게. 솔직히 진짜. 한창 이제 이른바 축구력이라고 하죠. 네. 그걸 성장하는 기간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해요. 네. 근데 그때 대부분 다 이제 유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한국에서 키운 축구 선수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키운 선수들이 성공하려면이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 그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 정신력이 좋아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도 뒷받침되면 그걸 이겨낼 줄 알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그 얻음들 있잖아요. 그걸 네. 통해서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교우 관계를 좀 형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울 텐데 네. 그게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 솔직히 그 아까 기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늘구멍 네. 다시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적을 한 토트넘 핫스퍼에는 손흥민이라는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아요. 네. 동료가 있잖아요. 네. 그런 튜터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네. 이런 거를 알려주고 네. 이제 마인드셋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좀 더 친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아니면은 형이나 선배의 존재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 양민호 선수는 굉장히 복 받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인생도 보면은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많은 정말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좀 맞아야 네.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맞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게 네. 요즘에 이제 한국 축구 시스템이에요. 음. 그러니까 물론 사실 아직도 조금 여러 뒷일들이 있고 그러지만 네. 저는 그 각 팀들의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에 쿠팡 플레이에서 내일인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바이에른 뮌헨 그 네. 유스 경기를 참여하러 이제 한국 선수를 몇 명씩 떠나서 이제 그 하는 걸 이제 찍었거든요. 네. 오.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죠. 이 선수들이 유럽의 어떤 느낌이구나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저는 조금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오. 있겠습니다. 네. 그 다큐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예고편 보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아니면은 좀 유스 선수들이 네. 해외의 리그 팀 뭐 이런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해외 진출 아니면 또 K리그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좋은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3일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네. 네, 두 분 이제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까 그 다큐 추천 받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 볼 게 생겼네요. 아하. 네, 크리스마스에 숨쉬기만 안 할 수 있다. 네. 바이에른 뮌헨 유스의 축구를 보며 네, K리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네. 나라는 남자 이제 그 라는 축구를 생각을 사랑하는 할 수 있게 남자. 됐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도 이제 재밌게 보내고 그리고 네. 뭐 사실 엄청 어떻게 보면 간만에 이제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만에 녹음해서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축구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고 네. 바이에른 뮌헨 이 다큐를 보시면서 네. 맛있는 귤 까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최고죠.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쵸. 이제 저희가 다음에 만나는 건 아마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플러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해피 네. 뉴 이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저희의 목소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